그 남자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았을 때 나는 온몸의 감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부서져라 감싸 안고 있었고 흠뻑 젖은 그의 가슴팍이 내 등에 단단히 밀착되어 있었죠. 창밖에서는 장막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팽창하다가 마침내 폭발하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아! 하고 터져나오는 신음을 간신히 삼켰지만 내 몸은 정직하게 떨리고 있었죠. 50평생 처음 느껴보는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황홀경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거울 속에는 땀과 열기로 젖은 채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주는 생전 처음 보는 얼굴에 내가 있었어요.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당신에게만 몰래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 나이 50. 여자로서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갱년기가 찾아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죠. 남편은 나를 아내가 아닌 가족 혹은 동거인으로 대했고 다 큰 자식들은 제 품을 떠난 지 오래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탄력을 잃은 피부를 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는 그런 평범한 아줌마였죠. 하루하루는 똑같이 흘러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을 보고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무미건조한 대화를 나누다 잠자리에 드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제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한 세월이었어요. 가슴 뛰는 설렘이나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다는 욕망 같은 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셨다는 낡은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문득 서러워졌어요. 곳곳이 긁히고 칠이 벗겨져 볼품없어진 화장대가 꼭 내 모습 같았거든요. 한때는 곱고 아름다웠을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빛을 잃어버린 그걸 버리자니 어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이라 차마 그럴 수가 없었고 그냥 두자니 볼 때마다 마음이 스산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가구 복원 전문가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을 뒤져 동네에서 평이 좋은 작은 공방 하나를 찾아냈죠. 나무의 숨결이라는 조금은 촌스럽지만 정감 가는 이름의 공방이었어요. 다음 날 나는 약속을 잡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낡은 상가 건물 지하에 위치한 공방의 문을 열자 기분 좋은 나무 냄새와 오래된 바니쉬 향이 훅 끼어쳐왔죠. 공방 안은 온갖 연장들과 작업 중인 가구들로 어수선했지만 왠지 모르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처음 만났죠. 그는 작업대에서 샌딩 기계를 돌리고 있었는데 소음 때문에 내가 온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잠시 그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40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흰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었죠.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뚝에는 단단한 힘줄이 돋아 있었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어요. 기계 소리가 멈추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아, 손님이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는 살짝 놀란 듯 말하며 이마에 땀을 훔쳤어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살짝 흔들었죠. 나는 가져온 화장대 사진을 보여주며 복원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어머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귀한 물건이네요. 물론이죠.
세월의 흔적은 멋스럽게 살리면서 처음의 아름다움을 되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각오를 대하는 태도에서 장인의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그는 분명 화장대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나는 마치 그 말이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세월의 흔적은 멋스럽게 살리면서 처음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주겠다는 그 말이 마치 나에게 젊음과 생기를 되찾아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려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날 이후로 나는 수시로 공방을 드나들었어요. 작업 과정을 직접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를 보고 싶어서였죠. 공방에 갈 때마다 나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살던 립스틱을 10개 발랐죠. 그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언제나처럼 작업에 몰두해 있었지만 내가 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반갑게 마주해 주었어요. 그는 내게 나무의 종류와 특징, 칠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의 손가락이 화장대에 긁힌 부분을 부드럽게 쓸어내릴 때마다 나는 마치 내 피부를 어루만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어요. 사포로 거친 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부드러운 천에 오일을 묻혀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그의 손길은 단순한 작업을 넘어선 어떤 경건함마저 느껴졌죠. 나는 그의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투박하지만 길고 세밀한 손가락, 짧게 깎은 손톱 밑에 낀 나무먼지까지도 섹시하게 느껴졌죠. 어느 날 오후 그가 말했어요. 이 서랍 안쪽은 자작나무인데 결이 참 곱죠.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가 가리키는 곳을 만졌어요.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그때 그의 손이 내 손등이를 스치듯 덮었어요. 이렇게 결을 따라 쓸어보면 나무가 숨쉬는 게 느껴집니다.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고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온기에 나는 숨을 멈췄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감촉은 너무나도 강렬했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체온이 이렇게 뜨겁고 생생하게 느껴진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어요. 그의 손길과 목소리 그리고 나무와 땀이 뒤섞인 그의 냄새가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죠. 잊고 살던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화장대가 거의 완성되어 가는 무렵이었어요. 그가 전화를 걸어왔죠. 마지막으로 바니쉬 칠하기 전에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색감은 직접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가슴이 떨려왔어요. 나는 서둘러 준비하고 공방으로 향했죠. 그날따라 공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고 그와 나 둘만 있었어요. 다시 태어난 듯 고운 빛깔을 뽐내는 화장대를 보며 감탄하고 있는데 그가 내 뒤로 다가왔어요. 그의 그림자가 나를 온전히 덮고 등 뒤로 그의 온기가 느껴졌죠. 마음에 드세요? 그가 속삭이도 물었어요. 나는 고개만 겨우 끄덕였어요.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입을 열면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는 화장대 거울 앞에 나란히 선 우리 모습을 가리켰어요. 이렇게 보니 화장대 주인과 참 잘 어울리네요. 고아한 분위기가 꼭 닮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상기된 얼굴에 내가 있었고 그 옆에는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그가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거울 속에 내가 낯설지만 좋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한 남자 앞에서 여자로 서 있는 내 모습이었으니까요.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내 어깨에 내려온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어요. 그의 손길이 목덜미를 스치자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죠. 나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아름다우세요. 그의 입술이 내 귓가에 거의 닿을 듯 가까워졌어요.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불을 간지럽혔고 나는 참을 수 없는 떨림에 몸을 살짝 비틀었죠. 그는 그런 나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한 발짝 더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단단한 가심이 내 등에 맞닿았죠.
우리는 거울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뜨거웠고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용란이 일렁거렸죠.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불길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고 싶었죠. 며칠 후 드디어 화장대가 완성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마침 남편은 주말 골프 약속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죠. 그는 직접 화장대를 배달해 주겠다고 했어요. 약속된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집안을 서성거렸어요. 샤워를 하고 가장 아끼는 속옷을 입고 옅은 향수까지 뿌렸죠.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죠. 문을 열자 땀에 살짝 젖은 채 그가 서 있었어요. 그는 화장대를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옮겼고 나는 그의 뒤를 따랐죠. 텅 빈 안방에 그와 나, 그리고 우리의 인연을 맺어준 화장대만이 놓여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내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주방으로 향했죠. 와인셀러를 열어 가장 좋은 와인을 꺼냈어요. 차가 아닌 와인을 건넸을 때 그는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잔을 받아들었죠. 우리는 창가에 서서 말없이 와인을 마셨어요. 그날은 유난히 후덥지근한 날이었는데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가 말했어요. 천만에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저도 기쁩니다. 그가 대답했죠. 그의 시선은 내 얼굴에, 내 입술에, 그리고 내 목선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노골적인 시선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갈망하게 됐죠. 그가 빈 와인잔을 내려놓고 내게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사실 이 화장대를 작업하는 내내 당신 생각만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내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만들어낸 그 깊은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그는 내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뜨겁고 조금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도 다정하고 강렬했죠. 그는 내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고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죠. 마치 우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요. 그는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나를 천천히 화장대 앞으로 이끌었어요. 우리는 다시 거울 앞에 나란히 섰죠.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려 퍼졌어요. 그는 내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거울을 통해 보이는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뜨거워져 있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내 목덜미에 입술을 묻었어요. 나도 모르게 새어나온 교성에 온몸이 수치심과 쾌감으로 딸렸죠. 그의 입술은 내 목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젖은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죠. 그의 한 손은 내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아 자신에게 더욱 밀착시켰고 다른 한 손은 내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항할 수 없었죠. 내 온몸이 그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속옷만 입은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을 때 그는 잠시 숨을 멈추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거울 속의 내 모습과 눈을 맞추며 정말 아름다워요. 말했어요. 그는 내 어깨를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했어요.
그리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입술을 거칠게 탐했죠. 그의 키스는 와인보다 더 진하고 달콤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격렬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미친 듯이 탐했죠. 그의 손은 내 몸의 모든 굴곡을 기억하려는 듯 끊임없이 움직였고, 내 손 역시 그의 단단한 등을, 넓은 어깨를 헤맸죠. 옷가지들이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침내 우리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서로를 마주했어요. 나는 붓구서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는 내 턱을 들어 올려 눈을 맞췄죠. 그의 눈에는 욕망과 함께 나에 대한 순수한 경탄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나를 안아들고 침대로 향했죠. 침대에 눕혀졌을 때 나는 창밖을 보았어요.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죠. 그가 내 위로 올라와 몸을 겹쳤을 때 나는 그의 무게감이 안도감을 느꼈어요. 땀으로 젖은 그의 피부와 내 피부가 맞닿는 감촉은 너무나도 생생했죠. 그 남자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았을 때 나는 온몸의 감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부서지라 감싸 안고 있었고 흠뻑 젖은 그의 가슴팍이 내 등에 단단히 밀착되어 있었죠. 그는 내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냥 그의 뜨겁고 단단한 몸으로 내 모든 것을 어루만지고 압박했어요. 그의 허벅지가 내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가장 예민한 것을 부드럽게 그리고 집요하게 문질렀죠. 마치 말라버린 샘에 물기를 터주려듯 그의 움직임은 신중하면서도 거침없었어요. 나는 그의 움직임에 맞춰 허리를 비틀고 애타는 신음이 터져 나왔죠. 그는 내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느껴가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잔지요. 그의 손은 내 가슴을, 배를, 허벅지를 쓸어내리며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을 깨웠어요. 창밖에서는 장맛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몸이 만들어내는 리듬과 압력에 내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팽창하다가 마침내 폭발하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하고 터져나오는 신음을 간신히 삼켰지만 내 몸은 정직하게 떨리고 있었죠. 50생 평생 처음 느껴보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황홀경이었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거울 속에는 땀과 열기로 젖은 채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가뿐히 숨을 몰아쉬는 생전 처음 보는 얼굴에 내가 있었어요. 그날 밤 낡은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빛바랜 과거의 내가 아니었어요. 한 남자의 욕망을 통해 비로소 다시 태어난 살아 숨쉬는 여자였죠.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던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 남자의 품에서요.